1849년 6월 6일 오시 창덕궁 중의당에 불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중의당 안은 죽음의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의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약을 다리고 맥을 짚고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하. 의원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운 젊은 임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23세, 조선에서 손꼽히는 미남으로 알려진 헌종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오시의 임금이 창덕궁의 중의당에서 승하하였다. 짧은 기록이 실록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궁궐 안의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가 발을 들였습니다. 61세의 대왕 대비는 손자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다음 왕을 정해야 한다.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둘러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손자의 죽음보다 권력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도 중의당에 들어왔습니다. 풍양조씨 집안 출신인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대왕 대비 앞에서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계비 효정 왕후 홍씨가 나타났습니다. 18세의 어린 왕비는 형식적으로 고글했습니다. 아이고. 소리는 컸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슬픔보다는 앞으로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19세의 나이로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권력 승계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풍양조씨 일파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헌종이 죽으면서 그들의 후원자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석복헌에서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경빈 김씨였습니다. 16세에 후궁으로 들어와 2년 동안 헌종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였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석복헌을 나와 중의당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이 막아섰습니다. 마마 안됩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오셨사옵니다. 전하를 뵈어야 합니다. 전하. 경빈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궁궐 전체에서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울음은 석복헌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후궁의 신분으로 감히 대왕 대비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중의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임금이 죽었는데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력과 계산만이 난무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조선의 임금이 죽었는데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준수한 외모에 금석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던 젊은 임금, 정조를 닮고 싶어 했던 개혁군주, 그가 왜 이렇게 쓸쓸히 죽어야 했을까요? 이 젊은 임금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23세의 나이에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오직 한 여인만이 진심으로 울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2년 전 1827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27년 7월 18일 창경궁 경춘전. 한여름밤 궁궐에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세자빈의 산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신음소리가 이어졌고 동이틀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손이시옵니다. 원손이시옵니다.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효명세자와 세자빈 조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왕의 손자 바로 왕손입니다. 순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환,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는 무능, 호는 원헌이라 하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큰 목소리가 금석 같으며 100일이 되기 전에 벌떡 일어섰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효명세자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안고 궁궐을 거닐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내가 커서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 효명세자는 1827년부터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며 안동 김씨의 세도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환이 크면 더 강한 왕권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830년 5월 6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효명세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불과 22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세자, 궁궐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세자빈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4세의 어린 환도 아버지의 시신 곁에서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주변 어른들이 우니까 따라 울었습니다. 아범마마. 어린 목소리가 궁궐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인 9월 15일 어린 환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세 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중의당에서 책봉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4세의 어린아이가 왕이 될 손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세손,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느니라. 할아버지 순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환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834년 환이 8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11월 13일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순조가 승하한 것입니다. 44세의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할아버지마저 잃은 어린 환은 눈물도 마른 상태였습니다. 11월 18일 경희궁 숭정문 8세의 어린 환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헌종, 조선의 제24대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어린 헌종은 용상에 앉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줄지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가 발표했습니다. 순조의 비이자 헌종의 할머니인 그녀는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발 뒤에는 안동 김씨 일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원 왕후의 오빠 김육은, 조카 김작은, 그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권력은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는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풍양조씨 집안 출신인 그녀는 시어머니인 순원왕후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8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실제 권력은 안동 김씨의 손에 있었습니다. 헌종은 용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 대신들의 계산적인 표정, 멀리 서 있는 어머니의 슬픈 얼굴. 8세의 어린 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허수아비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전하,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시옵소서. 궁녀가 말했습니다. 어린 헌종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상을 내려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미 수군거리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어린 왕이 자라서 어떤 꿈을 꾸게 될지,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으로 죽게 될지. 밤이 되었습니다. 중의당에 혼자 남겨진 어린 헌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달빛 아래 궁궐의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 담장 너머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세의 왕은 그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범마마,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다? 어린 목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달빛만이 어린 왕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834년부터 1841년까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헌종은 8세에서 15세로 자랐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어갔습니다. 외모는 실록의 기록처럼 준수했습니다. 큰 목소리는 금석 같았습니다. 학문에도 소질을 보였습니다. 천자문을 읽고 사서삼경을 공부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그녀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헌종은 그저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전하, 이 상소에 윤허하시옵소서. 전하, 이 인사안에 제가하시옵소서. 대신들이 가져오는 서류에 헌종은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순원 왕후의 오빠 김유근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조카 김좌근도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재정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의 풍양조씨 집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정왕후의 아버지 조만영은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는 조정에서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헌종은 그저 가운데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인데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1837년 헌종이 11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3월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신부는 안동 김씨 김조근의 딸 효현왕후 김씨였습니다. 10세의 어린 신부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장성하시어 가래를 올리시옵니다. 순원 왕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11세와 10세의 혼례는 정략결혼 그 자체였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헌종과 효현왕후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혼례를 올렸지만 어린 나이였습니다. 함께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 1839년이었습니다. 기해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순원 왕후가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척사유눔을 발표했습니다. 사학을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오가작통법이 실시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연좌제로 처벌했습니다. 프랑스인 신부 앵베르, 모방, 샤스탕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조선인 평신도 정화상도 순교했습니다. 헌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3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순원 왕후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면 헌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이 보였습니다. 저 담장 밖에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인 자신은 갇혀 있었습니다. 권력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이것이 헌종의 현실이었습니다. 1841년 헌종이 1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드디어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왕이 20세가 되어야 수렴청정이 끝나지만 8세에 즉위했던 헌종은 7년이나 수렴청정을 받았습니다. 순원 왕후도 이제 그만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친히 정사를 돌보시옵소서. 순원 왕후가 발표했습니다. 헌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수렴청정은 끝났어도 안동 김씨의 권력은 여전했습니다. 비변사에 김씨 일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인사권은 여전히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헌종은 결심했습니다. 증조부 정조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로 왕이 되어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규장각을 세우고 장용령을 만들고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나도 정조처럼 될 것이다. 헌종은 밤마다 정조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정조가 지은 시를 읽고 정조의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정조처럼 강한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세의 어린 왕이 60년 동안 쌓인 세도 정치를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무렵 헌종은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병법을 익히고 정치를 연구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밤이면 중의당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다 22세에 죽었습니다. 증조부 정조는 48세의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왕의 자리는 위험했습니다. 권력은 독약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헌종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강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처럼 일찍 죽게 될까?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궁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5세의 청년 왕은 달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8년뿐이라는 것을. 1841년 친정을 시작한 헌종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정조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창덕궁에는 정조가 남긴 소주합루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규장각의 주합루를 본떠 만든 곳이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헌종은 소주함루의 이름을 승화루로 바꾸었습니다. 정조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신하들은 젊은 왕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전하께서 정조의 묘호를 본받고자 하시는구나. 안동 김씨 일파는 긴장했습니다. 정조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한 왕이었습니다. 헌종이 정조를 본받는다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헌종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지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신정왕후의 풍양조씨 집안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조인영, 조병구, 조병기 등이 관직에 올랐습니다.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는 반발했습니다. 특히 영의정 김좌근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전하, 인사는 비변사를 거쳐야 하옵니다. 하지만 헌종은 단호했습니다. 짐이 특지로 임명하는 것이니 이 일을 달지 말라. 15세의 어린 왕이었지만 목소리는 금석같이 단단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어린 왕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그 무렵 헌종은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탐관 오리를 조사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삼정이 물러나옵니다. 전정, 군정, 환곡이 모두 백성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었사옵니다. 암행어사들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헌종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개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가 막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더 길러야 했습니다. 1843년 8월 25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왕비 효현왕후가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한 것입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헌종과 혼인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후사는 없었습니다. 헌종은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6년을 함께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왕후. 헌종은 효현 왕후의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7세의 젊은 왕은 처음으로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844년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순원 왕후가 주도했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결국 남양 홍씨 집안에서 왕비를 뽑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쪽의 타협안이었습니다. 10월 18일 경희궁 숭정전에서 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신부는 익풍부원군 홍재룡의 딸 효정왕후 홍씨였습니다. 14세의 어린 신부였습니다. 헌종은 18세였습니다. 계비를 맞이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또다시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왕실 어른들이 정한 결혼이었습니다. 효정왕후는 어렸습니다. 14세의 소녀였습니다. 헌종과 나이 차이가 4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낯설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헌종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효정왕후를 바라볼 때마다 정략결혼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결혼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1847년 7월 순원 왕후가 언문교지를 내렸습니다. 중전에 병이 있사옵니다. 후사를 널리 구해야 하겠사옵니다. 후궁을 드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왕비가 후사를 낳지 못하니 후궁을 들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효정 왕후는 수치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후궁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어른인 순원 왕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헌종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후궁을 드린다는 것은 정조도 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와 수빈 박씨를 후궁으로 두었습니다. 수빈 박씨가 순조를 낳았습니다. 나도 정조처럼 후궁을 두고 그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헌종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위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후궁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녀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3간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헌종은 간택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 처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헌종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멈췄습니다. 주부 김재청의 딸이었습니다. 16세의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눈빛이 순수했습니다. 궁궐의 다른 여인들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헌종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21세가 되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여인을 후궁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20일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 씨를 경빈으로 책봉하노라. 헌종이 직접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빈 김 씨는 궁호를 순하라고 받았습니다. 순조롭고 화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헌종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정조가 수빈 박 씨를 위해 집복헌을 지어준 것처럼 헌종도 경빈 김 씨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덕궁 동쪽 끝자락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낙선제와 석복헌, 수강제, 세 건물을 함께 지었습니다. 낙선제는 헌종 자신의 사랑채였습니다. 선한 일을 즐겨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석복헌은 경빈의 처소였습니다. 복을 하사하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왕세자를 뜻했습니다. 1848년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헌종은 경빈의 손을 잡고 석복헌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그대의 집이오. 전하. 경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이 자신만을 위해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헌종은 경빈을 끌어안았습니다. 22세의 젊은 왕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권력도 정치도 세도 정치도 잊었습니다. 오직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대와 함께 아들을 낳고 싶소. 헌종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경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석복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848년 낙선제와 석복헌은 헌종과 경빈의 사랑 공간이 되었습니다. 헌종은 정사를 마치고 나면 낙선제로 갔습니다. 경빈이 석복헌에서 나와 헌종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낙선제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쓴 현판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명가들의 서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헌종은 예술을 사랑했고 경빈도 그러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다옵니다, 전하. 두 사람의 대화는 부드러웠습니다. 권력이나 정치가 아닌 예술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헌종은 경빈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밤이면 석복헌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경빈을 안고 헌종은 생각했습니다. 정조는 수빈에게서 순조를 얻었다. 나도 경빈에게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경빈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헌종은 조급해졌습니다. 23세가 되었는데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는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아들을 얻지 못하시면 어찌 되려나? 헌종은 초조했습니다.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는가? 정력에 좋은 약을 드시옵소서. 의원들이 권했습니다. 녹용과 인삼을 달여 올렸습니다. 헌종은 그것을 마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약은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849년 초부터 헌종은 이상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설사가 심해졌습니다. 얼굴에 부종이 생겼습니다. 전하, 편찮으시옵니까? 경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헌종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오. 곧 나을 것이오. 하지만 증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증세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헌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버지 효명세자가 22세에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자신도 23세에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정치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가 다시 힘을 키웠습니다. 1846년에 풍양조 씨의 수장 조만영이 죽었습니다. 헌종을 지지하던 세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안동 김씨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개혁은 지나치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특지로 임명된 관리들을 탄핵했습니다. 암행어사 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종은 싸워야 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조정에 나갔습니다. 신하들과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토론 중에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헌종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괜찮다. 계속하라.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왕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밤이 되면 헌종은 석복헌으로 갔습니다. 경빈만이 위안이었습니다. 전하,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경빈이 헌종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헌종은 경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대만이 내 편이오. 전하, 경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이 이렇게 약해 보이다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외롭다니, 그대와 함께 아들을 낳고 싶었소. 헌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것 같소. 전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경빈이 헌종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1849년 봄, 헌종은 마지막 노력을 했습니다. 유배되었던 인사들을 석방했습니다. 김정희, 조병현, 이기현, 이학수, 안동 김씨에 의해 귀양 갔던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경들은 짐을 도와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오. 하지만 신하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너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몸은 말랐습니다. 전하, 몸을 돌보소서. 시간이 없소. 헌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5월부터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설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부종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경빈은 밤낮으로 헌종을 간호했습니다.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그대. 헌종은 경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대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소. 저도 그러하옵니다, 전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헌종의 상태는 위급해졌습니다. 의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하, 중의당으로 옮기옵소서. 중의당은 동궁, 즉 세자가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헌종도 왕세손 시절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49년 6월 6일 새벽, 중의당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원들이 헌종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밤새 경빈이 곁을 지켰습니다. 헌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전하, 저를 두고 가지 마시옵소서. 그대. 헌종은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경빈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미안하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금석 같던 목소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2년. 겨우 2년밖에. 전하. 경빈이 헌종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동이 터왔습니다. 6월의 햇살이 중의당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헌종은 그 햇살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 헌종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를 떠올렸습니다. 일찍 죽은 아버지 효명세자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정조, 증조부님, 꿈꾸던 왕이었습니다. 닮고 싶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경빈. 마지막으로 경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전이 되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옷이 정오가 가까웠습니다. 헌종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전하, 전하. 의원들이 급히 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23세의 젊은 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전하. 경빈의 절규가 중의당을 울렸습니다. 온몸으로 헌종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궁녀들이 달려와 경빈을 떼어냈습니다. 마마, 이제 물러나시옵소서. 안 돼요. 전하를 놔주지 못하겠어요. 경빈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강제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후궁은 왕이 죽으면 물러나야 했습니다. 규칙이었습니다. 경빈은 석복헌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곧 소식이 궁궐 전체에 퍼졌습니다. 대왕대비 순원 왕후가 중의당에 도착했습니다. 61세의 대왕대비는 손자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후사가 없구나. 첫 마디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다음 왕을 정해야 한다. 정조의 직계는 끊겼다. 은원군의 후손 중에서 찾아야 한다. 안동 김씨 일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김좌근, 김문근,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이원범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순원 왕후마마께서 조종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그저 권력 게임의 한 수였습니다. 어머니 신정왕후가 중의당에 들어왔습니다. 48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대왕대비 앞에서 감히 큰 소리로 울 수 없었습니다. 풍양조 씨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조만영도 죽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어미보다 먼저 가느냐. 하지만 대왕대비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계비 효정 왕후가 나타났습니다. 18세의 어린 왕비는 형식적으로 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전하.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이었지만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략 결혼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19세의 나이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효정 왕후는 막막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곡을 했습니다. 전하, 어찌 이리 일찍 가시나이까? 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음 왕이 누가 될지만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만 걱정했습니다. 석복헌에서는 경빈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전하, 전하. 궁녀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세의 어린 경빈은 생각했습니다. 겨우 2년이었습니다. 1847년 10월에 후궁이 되어 1849년 6월에 헌종이 죽었습니다.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석복헌에서 함께한 시간, 낙선제에서 그림을 보던 시간, 헌종이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함, 모두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경빈은 자책했습니다. 헌종은 그렇게 아들을 원했습니다. 정조처럼 후궁에게서 아들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경빈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밤이 깊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석복헌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1849년 6월 9일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데려온 이원범, 철종이었습니다. 19세의 청년이었습니다. 헌종과는 칠촌 관계였습니다. 정조의 동생 은원군의 증손자였습니다. 순원 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헌종이 꿈꿨던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경빈 김씨는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마, 이제 순화궁으로 가시옵소서. 궁녀들이 말했습니다. 후궁은 왕이 죽으면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경빈에게 주어진 곳은 안국동 근처의 순화궁이었습니다. 경빈은 마지막으로 석복헌을 돌아보았습니다. 헌종이 자신을 위해 지어준 집이었습니다. 1년도 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떠나야 했습니다. 전하. 경빈은 낙선제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헌종의 영정이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전하를 기억하겠사옵니다. 18세의 어린 과부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순화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월 28일 헌종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경기도 구리 동구릉 안의 경릉에 안장되었습니다. 효현왕후 옆자리였습니다. 경릉은 특이한 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843년에 죽은 효현왕후만 묻혔습니다. 1849년에 헌종이 그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훗날 1904년에 효정왕후가 마지막으로 묻힐 것입니다. 조선 유일의 삼연능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능. 가운데가 효현왕후, 오른쪽이 헌종, 왼쪽이 효정왕후. 왕이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에 있는 특이한 능이었습니다. 순화궁에서 경비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릉 방향으로 절을 했습니다. 전하, 편히 쉬소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경비는 순화궁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만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시할머니 순원왕후를 뵙고 시어머니 신정왕후를 뵙고 계비 효정왕후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1857년 순원왕후가 69세로 승하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거두였던 대왕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90년 신정왕후가 83세로 승하했습니다. 헌종의 어머니이자 조선 마지막 대왕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비는 장례식마다 참석했습니다. 조용히 곡을 하고 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순화궁으로 돌아와서는 또 혼자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고종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제국이 되었습니다. 1904년 1월 2일 효정왕후가 73세로 승하했습니다. 헌종의 계비였던 그녀도 긴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릉에 마지막으로 안장되어 삼연능이 완성되었습니다. 경비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7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헌종이 죽은 지 5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계비마마도 가셨구나. 경비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과 동갑내기였던 효정왕후, 함께 헌종을 섬겼던 사람, 그녀도 이제 헌종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네요, 전하. 경비는 경릉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5세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1907년 4월 21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경빈 김씨는 순화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6세였습니다. 헌종이 죽은 지 58년 만이었습니다. 18세에 과부가 되어 76세까지 살았습니다. 5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헌종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고종은 경빈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직접 조령을 지어 내렸습니다.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던 은혜를 추념함에 처창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경빈의 장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서울 휘경동에 묻혔습니다. 훗날 1949년에 서삼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경빈이 죽은 후 낙선제와 석복헌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과 이방자 여사가 낙선제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이구가 석복헌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옹주 덕혜옹주가 수강제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헌종과 경빈이 사랑했던 공간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창덕궁 동쪽 끝자락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구리 경릉에는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가운데 효현왕후, 오른쪽 헌종, 왼쪽 효정왕후. 조선 유일의 삼연능입니다. 헌종은 23세에 죽었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정조를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혁을 원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루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빈 김씨를 사랑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경빈도 헌종을 사랑했습니다. 58년을 혼자 살면서도 헌종만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조선도 멸망했습니다.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억됩니다. 헌종과 경빈의 사랑은 지금도 낙선제와 석복헌에 남아 있습니다. 경릉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3세에 죽은 젊은 임금 헌종과 58년을 그를 기다린 경빈 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세도 정치보다 오래 남는 것은 진심입니다. 헌종과 경빈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